아는 대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그래서 고통을 받은 사례 함께 보시죠.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들 역시 무고와의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최하나 씨. 로스쿨 동기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최 씨는 이후 무고죄로 고발당하며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요. 예, 이렇게 급히 나와가지고 이쪽 맞은편에 입간판 같은 게 있었고, 예. 저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가해자는 이 앞에 엉덩방아 뜯듯이 주저앉는 걸 보고 제가 저쪽으로 쭉 걸어갔어요. 2018년 12월 27일 새벽이니까 3년 좀 넘은 거네요. 네, 19, 20, 21, 네, 3년 좀 남았네요. 그래도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네, 정확하게 기억나죠. 최 씨에겐 3년이 더 지난 그날의 일이 지금도 눈에 보이듯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없답니다. 여기가 옛날에 횟집 자리였는데 제가 여기도 CCTV 확인하러 갔더니 보관기간이 15일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CCTV가 있는데 보관기간이 19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곳에서 최 씨는 무슨 일을 겪었기에 무고로까지 얽히게 된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2018년 12월 26일에 그 채권법 성적이 공지가 됐다고 해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 연구실에 찾아온 학생들 몇 명이랑 술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한 10시 30분경에 해당 술자리를 갔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당시 남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새벽 2시경 최 씨는 귀가를 하기 위해 가방과 외투를 챙기려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빈자리에 잠깐 앉았는데 그 가해자가 제 옆에 앉아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 보더니 제 원피스 목부분 속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바로 손을 잡아 빼고 급히 그 술집 밖으로 나왔고요. 그 가해자가 바로 제 등 뒤를 따라서 술집 대로변에 엉덩방아 찢듯이 주저앉는 것을 보고 당황한 최 씨를 뒤쫓아 나온다는 박 씨. 가게 밖으로 나온 그가 주저앉는 걸 보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 시작돼 몇 개월간 박 씨와 마주칠 일이 없었던 최 씨. 그때만 해도 마음 정리가 어렵지 않았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그 가해자가 서 있는 뒷모습을 봤는데 막 화도 치밀어 오르고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라도 지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최 씨는 교내 인권센터에 상담을 받고 성추행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후에야 박 씨는 뒤늦은 사과에 나섰다고 합니다. 상담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시기를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부지불식간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있다고 전해달라. 자기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뭐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을 하였다면 하니까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닌 거죠. 건성으로 건넨 사과에 분노했던 최 씨.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교 측의 대응이었답니다. 콜센터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요청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이제 저 몰래 뭐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 몰래. 이제 결국에는 형사 절차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2년간 징계를 안 하고 피해자 가해자 함께 학교 다니게 하고 그냥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검찰은 최 씨의 성추행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그 이유를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이게 바로 최하나 씨의 이 성추행 고소에 대해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인데요. 예. 이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당시 술자리 인원 대부분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다 때문에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 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피의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이게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다는 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최 씨 입장에서는 옷 안으로까지 손이 들어왔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그래서 기소가 안 된다. 억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교내엔 이미 최 씨의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낸 인권위 진정이 받아들여졌지만 학교 측의 대응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징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도 그냥 뭐 거의 이판사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고 언론사 인터뷰도 하게 된 거죠. 한 언론사의 보도로 최 씨의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학교 측의 대응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겁니다. 제작진은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를 찾았습니다. 그의 보도 내용과 취재 경위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이제 제가 사건팀 기자였고, 그때부터도 이런 뭐 성범죄나 이제 성 문제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인권센터에 결정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처분이 안 되고 그 둘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에 이제 좀 집중을 해보자. 학교 측의 반응이 저도 좀 의외이긴 했었는데 굉장히 특히 그 제가 세 번째 기사를 썼던 그 해당 교수분께서 아닌 가해 학생에 조금 더 이제 편이라고 한 표현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게 그래도 인권센터 결정 내린 부분인데 저렇게까지 확신을 하시니까. 교내 인권센터는 물론 국가인권위까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로스쿨 교수는 최 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고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씨에게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할 공개 토론에 나오라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걸 신고했고 경찰에 인권센터에 것까지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 공개 토론에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꼭 보도를 해야겠다. 당시 공개 토론에 출석을 요청했던 해당 교수와 최 씨가 나눈 문자 내역입니다. 이 차 가해를 따지는 최 씨의 주장에 박 씨의 명예를 위해 진실규명에 협조해달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문자 내역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해당 교수는 준비가 미흡하다며 공개 토론회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무고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억울한데 그렇게 로스쿨 교수님이랑 이제 제3자 다른 학생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대신해 고소고발을 하니까 이게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박 씨를 대신해 해당 교수와 일부 학생들이 무고로 최 씨를 고발한 겁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무고로 최 씨를 고발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앞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 통화를 시도해봅니다. 이번엔 사건에 대한 교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예,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되시죠? 예, 접니다. 그 2018년도에 있었던 그
예. 뭐 좀 여쭤보려고. 근데 무고 고소를 직접 하셨다고. 예.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고소장하고 불기소장 다 있을 텐데 안 보셨어요? 네네,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네, 피해자가 그러면은 그 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신가요? 그런 게?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도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그 시비할 것 같고 시비하세요. 그런 거. 네, 입장을 들어보. 수소문 끝에 당사자인 박 씨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박 씨. 그는 어떤 입장일까?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스토리 추적 애매 이지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2018년에 그 씨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이거든요. 네, 그런 사실 없고요.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런 사실이라면 어떤 사실을 말씀하세요? 네, 성추행 같은 거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굳이 불식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그쪽이 말했나 본데 제가 알려드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되게 불쾌하거든요. 무고 고소를 교수님께서 대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없으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하셨는지 본인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전 모르니까. 고발을 진행한 이에게도 사건의 당사자에게도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일까? 최 씨의 고소장과 불기소 이유서, 무고 고발장 등을 들고 현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가장 강력한 근거로 이제 불기소 이유서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 혐의를 단정짓지 못하는 건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혼미하고 서로 간에 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고소인 그 피해자가 애초부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결정적인 근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일반인이 아니고 아실 법한 지위에 있는 분이 역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무고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해져만 옵니다. 사건 이후 변호사 시험에도 불합격했다는 최 씨. 여전히 법정과 씨름 중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때 어떻게든 참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 겪지 않았을 텐데, 제가 살면서 이런 고통 겪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또 겪게 된다면 고소할 자신이 없어요, 현재는. 성범죄 고소를 진행한 여성들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다면 그 충격 역시 상당할 겁니다. 사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두고 법조계 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각자의 의견차 또한 팽팽합니다. 성범죄 법정형이나 선고형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가지고 그것을 처벌하는 무고죄의 법정형은 계속 그 제자리냐,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무고죄가 있고 이 부분이 성범죄를 무고한 당사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 상황에서 별도로 뭔가 더 강화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건 다른 무고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되고요. 피해자들을 입을 막는 그런 부작용이 훨씬 좀 크게 작용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걸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됐을 때 강하게 처벌한다는 게 피해자들 입막음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는 독이 될까? 거짓말 범죄 처단의 시작이 될까? 분명한 것은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하소연했지만 가해자 처벌은커녕 무고로 고발당한 사연.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사연. 확실히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명암이 존재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이거 두고 지금 양날의 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게 맞느냐, 과연 어떤 게 옳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꾸준히 지금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법무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 관련 연구 용역 벌써 1회를 한 상태고요. 사실상 이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금 무고죄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정말 성범죄에 있어서 무고가 인정된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만큼 많은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해서 좀 더 그 입법 과정에서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군요. 네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 무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억울함, 반대로 또 성폭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억울함, 이 양쪽의 억울함을 모두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법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